여러분, 제가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수익 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돈을 잃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가 패닉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깡통 차고 완전 이제 막장 드라마 이제 찍을 텐데, 요 패닉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된다. 여러분, 제가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수익 낸 줄 아세요? 제가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수익 낸지 알려드려요? 어차피 뭐 장도 안 움직이는데 노가리가 깎아?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매매를 했어요. 2004년도부터 매매를 했는데 거의 한 2009년 10년까지 이제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누적이. 물론 이제 대학교 때고 알바하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벌면 날려 또 벌 때도 있고 막 했겠죠. 금융위기도 겪고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쯤에 제가 이제 회사를 3년을 다녔어요. 깡통 다 차고 3년 다닌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매매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 매매할 때는 이게 매매 중독이 돼 버리니까 손실 나는 것 자체가 중독이 되거든. 사람이 누적 손실 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손실이 적응이 된 거지. 아 뭐 손실 나는 게 정상이야 뭐 이렇게. 이게 참 미친 소리긴 한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왜 손실 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뻔한 게 이제 나오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 뭐 일단 기준 애매하고, 그죠? 원칙도 없고, 아 물리니까 막 하나 더 사고 막 한 거지. 그래서 평단가 낮췄더니 아이고야 골로 가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냥 골로 가더라고. 진짜로 골로 가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게 사람 머리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안 들어. 생각 자체가 희한해요. 생각이 아예 안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있고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내가 보고 있지만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을 볼 수는 없거든. 왜냐면 내 스스로를 보려면 멀리 떨어져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새도 없이 이 차트만 보고 있으니 내가 보이겠어? 이 거울 갖다 놔도 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내 내면을 봐야 되거든, 이 선물은. 그래서 이게 내 내면을 보려고 하면은 일단 매매가 잘 안 되시거나 하면은 잠깐 내려놔야 돼. 매매 자체를 내려놓고 쉬어야 돼. 쉬고 쉬다 보면 보여.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주말 딱 되면은 어째 뭐 비트코인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선물이든 쉬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쉬면서 뒤돌아보게 되고 차트 보면서 또는 이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아마 좀 생각이 있는 분들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아, 그때 그 정도 먹고 나왔어야 됐는데, 또는 그때 손절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너무 일찍 팔았나? 아니면 그때 물량 좀 실을걸.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산책하다가 복귀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갑자기 막 일요일 저녁쯤 되면은 막 불을 막 정열이 막 오르지 막, 그죠? 불에 타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월요일 장세 대응해서 수익 내야지 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월요일 장세를 거의 이겨요. 또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겨. 왜냐면 전날 토요일 일요일날 좀 쉬었더니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컨디션이 좀 회복됐거든. 심리적으로도 쫄았던 게 좀 다시 돌아왔어요. 용기를 되찾은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월요일 매매는 장 초반에 매매는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반에 수익 난 게 저녁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더라. 참 희한한 마법에 걸리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매매가 다시 꼬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손이 또 나가고, 월요일 저녁이 되니까 다시 패닉의 1차 시점이 들어오고, 화요일 아침에는 눈 뜨니까 두렵고, 또 손실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물론 이길 때도 있죠. 근데 또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점점 금요일로 갈수록 계좌는 또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제가 6년을 깡통 찼어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좀 이해가 된다 1번, 전혀 내 와닿지가 않는다 2번. 한번 봅시다. 좀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그쵸, 와닿죠? 이게 안 와닿으면 선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까지는 뭔 소린가 이런 분들은 진짜 아직 맛을 못 본 분들이에요, 선물에 대해서. 근데 이 과정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다 1번 치시죠? 2번 없죠?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더라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건 나만 겪는 과정이 아니구나. 오늘 미장 휴머예요, 여러분. 미장 휴머예요. 오늘 해선 조기 종료할 겁니다. 아, 그러면, 아, 내 인생에서도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 나한테만 탓하지 말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막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 막 충동도 일어나고, 막 돌아버리겠네, 막, 우쨌네, 저쨌네, 막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다 겪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극복을 안 하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계속 갈 건지, 술만 먹고 뭐 이렇게 띵가띵가 할 건지, 그러면서 계속 자책만 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건지, 또는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좀 쉬고,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 자신 돌아볼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또 내일 해 뜨면 또 매매할 거고, 그죠? 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제 쉬게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금이 진짜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뭣도 안 될 때가, 그때가 쉬는 타이밍이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이 끊겼다든지 뭐 컴퓨터가 박살나서 진짜 강제로 못할 정도가 돼야지 매매를 못할 수 있는 거죠. 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돈을 잃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돈을 잃는 방법. 돈을 잃는 방법을 알면은 돈을 버는 방법도 안다. 이런 이제 개념이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가 패닉에 빠지게 돼요. 이 패닉에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깡통 차고 완전 이제 막장 드라마 이제 찍을 때인데, 요 패닉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어야 된다. 쉬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매매를. 이해되세요? 일단 쉬세요. 내 말 듣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일단 쉬어. 10만 벌다 100만 날리고 10만 벌다 100만 날리고, 이 패턴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결론은 마이너스거든요. 30일 동안 이제 여러분이 29일 동안 누적 수익인데 하루에서 깡통 살 수도 있어요. 계좌 관리 못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쉬시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쉬다 보면은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거를 왔을 때마다 핸드폰에 정리를 해야 돼. 핸드폰에 메모장 켜서 어디 길 가다가도 생각나면 정리하고, 뭐 예를 들어 자다가도 뭐 벌떡 이제 꿈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럼 얼른 핸드폰에 빨리 써놔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걸 정리하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답이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깨우쳐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는 내 안에 있고, 내 스스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이제 골드서퍼가 백날 뭐 매매 잘한다 칩시다 그래. 자, 칩시다 해서 노하우 알려줘 뭐가 있고 다 했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습득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와 절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마우스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의 투자 백날 해봤자 뭐 잘하겠죠. 그런데 온갖 경험과 매매 차트 백날 좋은 거 써봤자 본인 스스로 심리 관리를 못하면은 말짱 꽝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뛰지 마세요. 계속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뛰면은 사람이 처지고 힘들고 지쳐요. 그러다 보면 쓰러져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뛰었으면 헥헥될 때, 내가 이제 좀 헥헥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겪어보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정상에 갔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올랐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나름 성공한 거겠죠? 그런데 깨닫게 될 거예요. 남들은 나를 되게 인정하고 성공했다고 봐주는데 본인 스스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거든. 제가 겪어온 과정은 그렇습니다. 패닉에 여러분들 빠져있다. 자, 그럼 과감하게 쉬시고, 과감히 쉬면서 등산도 하고 막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막 마음대로 놀아요 그냥.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내 스스로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들을 따로따로 딱 정리를 해야 돼. 자, 내가 잘못했던 거, 자, 내가 실수한 거를 반대로 적어보세요. 나중에는.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키자.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절대 못 지킵니다. 이거 원칙이란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알면서도 당하는 게 원칙이고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법이에요. 자, 불법인데 사고는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어. 중앙선에서 유턴했어. 아무도 못 봤으니까 불법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가끔 오는 한 방에 내가 못 봤던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와장창 사고가 크게 나겠지. 나는 살지언정 반대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죽고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에 어긋나는 순간 리스크는 커진다. 리스크가 커지면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남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그나마 이제 도로에서는 신호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을 지키면 괜찮은데, 신호등을 지키는데도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결론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더라도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들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 자체가 있으면은 그나마 덜 당하는데, 기준 원칙이 애매하게 있거나 있다 해도 그걸 계속해서 안 지키게 되면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나름 저도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분봉 매매 기법, 뭐 일봉 매매 기법, 뭐 여러 가지 저만의 기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100% 맞진 않아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 맞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매수라고 과감하게 확 들어갔는데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손절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순간적으로는 저도 이제 화가 나겠죠.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다음 포지션을 노리는 거죠. 다음 좋은 자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완벽하자. 다만 이제 100% 오기 때문에 7, 80% 정도의 승률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7, 80% 승률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100%를 다 맞추려고 하고 너무 크게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안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약간 기술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마인드 컨트롤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장이 안 움직일 때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 모르겠다. 해외 선물이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쉬운데 공부 때문에 어려운 거지.